수술이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많이 아픈 수술 맞았고 옛날에는 정말 억지로 꺾기도 하고 그럼 그 굉장히 아파들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학제적 통증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통증을 옛날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이제는 너무 인공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플 거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인공관절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 이정아입니다.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관절을 인공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원래 수술명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은 수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뼈와 뼈 사이에 움직임이 있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동 범위를 가지고 가장 큰 관절부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절의 질환을 다루는 것이 정형외과의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부분의 관절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그 부위에는 관절 연골이라는 것이 있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거고 뼈와 뼈 사이 그 연골과 연골 사이에는 윤활액 역할을 해주는 관절액이 있어서 관절이라는 것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서 열심히 관절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맷돌에 물질이 갈리듯이 연골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며 아니면 또 외상이 일어나고 하면서 연골이 닳아서 얇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모든 관절에서는 다 연골이 얇아질 수가 있겠고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얇아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연골이 점점점 너무너무 얇아지게 돼서 이제 뼈와 뼈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연골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관절염의 말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이게 더 심해지면 뼈와 뼈 자체도 갈리면서 닳아서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골극 같은 게 형성되면서 변형이 일어나고 관절 자체가 아예 망가지게 돼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관절염의 말기가 되면 결국은 자기 관절로는 심한 통증과 기능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그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관절들은 관절염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관절염이 있는 부위들은 인공관절들이 개발되었는데요. 가장 빈도상으로는 체중이 실리는 하지의 대표적인 관절은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이 관절들이 이제 보통 체중이 실리는 하지의 대표적인 관절이고 물론 이 세 개의 관절에 다 인공관절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지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에부터 또 차례로 말씀드리면 어깨 관절이 있겠고 팔꿈치, 주관절이 있겠고 손목이나 손에도 수많은 관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관절은 어깨 관절, 경관절에도 인공관절이 잘 개발되어 있고 주관절에도 있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에는 있긴 있는데 시행되지 않는 인공관절이 되겠고요. 인공관절의 빈도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관절 범위가 크면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무릎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비해서 아주 많이 적기는 한데요. 인공관절의 빈도수는 무릎 관절이 가장 많고 그 2등은 고관절, 3등은 어깨 관절이 되겠어요. 발목 관절도 저희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많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구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합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족관절보다는 오히려 어깨의 인공관절이 3등입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이런 데는 워낙에 적게 시행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인공관절에서의 빈도가 되겠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무릎의 인공관절, 인공고관절 치환술, 그리고 경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각각의 종류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가장 많이 행해지는 인공관절인데요. 무릎 인공관절에도 나누자면 종류가 있습니다. 무릎은 대표적으로 체중이 평생 계속 실리는 관절이다 보니까 연골이 체중이 실리면서 닳아서 그리고 또 이게 빨리 닳게 해주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수술 후든 전이든 회복이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불안정성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닳지 않게 쿠션 역할을 해준 연골판이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도 파열이 되거나 그러면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연골판 손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관절 연골이 닳는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초기에부터 인공관절은 절대로 하진 않는데요. 줄기세포나 연골판 수술, 십자인대 수술 이런 것들 다 해서 최대한 늦춰줄 수 있게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같은 통증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인 거고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렇게 내반슬이라고 흔히 말하는 무릎이 이렇게 오자 모양으로 휜 오다리가 많은
많으셔서 그렇게 오다리의 문제는 체중이 내측에 많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측 관절염이 빨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염과 함께 오다리가 많이 진행을 했다면 말기 전 단계에서는 오다리 교정 수술 같은 걸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하신 분도 또 그런 걸 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연령 이상에서의 관절염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결국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인 건데요. 반치환술과 전치환술이라는 수술이 각각 있습니다. 반치환술은 말 그대로 반만 치환하기 때문에 내측 반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내측의 위아래 뼈만 깎고 그 사이에 금속을 넣어주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해주는 플라스틱을 이 반만 치환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이 빠르고 좀 더 통증이 적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누구나 그러면 다 반치환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바깥쪽 관절염도 이미 많이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다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반치환술의 수명이 짧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오다리가 심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전치환술이 반치환술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바깥쪽 관절염까지 같이 많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같이 전치환술 하겠습니다. 각각의 적응증과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 통증의 정도, 엑스레이의 정도, 연령, 회복 정도, 내과적인 질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자분과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어떤 종류의 수술이 가장 환자분께 좋은 결과를 드릴지를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이 있어서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구라고 하는 골반골과 고관절 자체 이제 대퇴골이라고 하는 대퇴골두 이것이 이루는 관절이 되겠고요.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골반골 골절이 아닌 대퇴골 골절, 대퇴골의 근위부 골절을 말하는 거고 이 고관절 골절은 되게 고령에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이 부러지는 경우인 거고 아무리 고령이고 내과적인 상태가 안 좋아도 고관절 골절을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 어렵고 기저귀 갈기도 어렵고 걷기는 당연히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은 아무리 고령이셔도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 이제 너무 심하게 부러지셔서 뼈를 붙여서 쇠로 고정만 해가지고 자기가 붙이기에는 골다공증도 너무 심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골절을 붙이는 유압술을 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바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은 이 비구는 멀쩡하고 대퇴골만 골절이 된 거기 때문에 대퇴골만 치환하는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흔하지 않는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했다거나 아니면 비구에도 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한 경우에는 비구도 금속으로 치환해주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넣어서 인공관절을 만들어주는 전치환술을 하는 각각의 적응증과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하겠고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이 고관절에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는 것인 거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만 치환하는 게 반치환술이라는 것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이제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반대로 흔히 날개뼈라고 말하는 견갑골의 요 관절와라고 하는 요 부위와 위팔뼈라고 말하는 상완골의 요 골두가 고관절처럼 관절을 이루고 있는 요런 관절인데요. 요 관절와 부위가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게 많이 진행을 해서 요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서 얇아진 분들 같은 경우 관절와 부위를 잘라서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치환해주고 이 상완골두도 잘라서 이 금속을 넣어서 치환을 해줘가지고 그 사이에 또 역시 플라스틱을 해서 관절을 인공으로 새로 만들어주는 관절이 많이 시행하는 어깨 인공 경관절 치환술이 되겠는데요. 어깨 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 수술과 달리 한 가지 더 다른 종류의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역행성 치환술이라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어깨의 인공관절 수술은 고관절과 슬관절과는 달리 보통은 체중이 실리지 않는 관절입니다. 상지는 하지와 달리 인간에게서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어깨에는 퇴행성 관절염보다 훨씬 더 흔한 어깨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퇴행성 관절염만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건 어깨를 돌릴 수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파열되는 건데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힘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 병은 아닌 MRI를 찍어야지 초음파를 봐서 알 수 있는 그 힘줄의 파열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보통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봉합하는 봉합수술을 해주는데 시기를 놓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광범위 파열로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이 상완골두 자체의 2차성으로 회전근개 병증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고 관절 연골도 닳게 되고 하는 회전근개 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전근개 자체도 이미 굉장히 파열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봉합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이미 2차성으로 관절 병증도 많이 징하는 경우가 많고 그 상태에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회전근개 봉합술로 해결할 수 있지가 않고 회전근개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다른 연골
자체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통증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경우에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 인공 경관절 역치환술이라고 해서 원래는 상완골 두가 동그랗고 관절 와순이 평평해서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걸 반대로 만들어주는 회전근개 어깨의 움직임의 중심의 축을 바꿔주는 수술이 되는 건데요. 이 관절 와에다가 상완골두처럼 동그란 금속을 넣고 반대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게 되면 회전의 축이 바뀌면서 회전근개가 없어도 회전근개가 광범위가 파열돼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도 어깨를 움직이고 쓸 수 있는 것이 통증 완화와 기능의 회복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는 역치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깨 인공관절에는 역치환술과 일반적인 치환술 이렇게 종류를 나눌 수 있어서 각각의 상태, 회전근개나 다른 것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환술을 할지를 환자와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면담 끝에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어깨든 고관절, 무릎, 족관절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보통 이제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 60, 70세 이상에서 보통 많이들 행해지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진짜 심해서 엑스레이도 너무 심하시고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지금 자체도 굉장히 극심하게 아프신 분들도 워낙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하면 뻐쩍다리 된다더라, 꺾는 게 그렇게 많이 아프다더라,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인공관절은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더라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옛날에는 막 그렇게 많이 아픈 수술 맞았고 옛날에는 정말 억지로 꺾기도 하고 그럼 그 굉장히 아파들 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학제적 통증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수술 전부터 약과 주사를 드리고 수술 중,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증을 옛날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였고요. 요즘에는 어떤 인공관절 수술에도 억지로 꺾는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천천히 운동을 해도 억지로 꺾는 것과 3개월 후에 관절 범위 회복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충분한 연구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왜 저렇게 많이 아프면서 고생했을까 진작할 걸이라고 하시는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인공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플 거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지금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로도 효과가 없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너무 많이 참으실 필요 없이 인공관절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게 잘 회복하실 수 있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길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 금방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인공관절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